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신정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글 보고서 작성에서 반드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단축키들을 주요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들 보고서 표준 서식을 보시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청와대 비서실 양식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걸 기본으로 제가 많이 주요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기관에 양식이나 스타일이 있을 거라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뭐 제목 상자 이렇게 들어가고 기본 형태로 개요 상자 해서 핵심 하이라이트 용건 같은 것들을 두 줄 이내로 정리하는 개요 상자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목, 헤드라인 M체, 이렇게 메인 타이틀이나 소제목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 M체로 뭔가 강조하는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머지 세부 본문은 15포인트 휴먼 명조체로 구분을 하고 있죠. 나머지 이런 서식에 대해서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용지 여백 사이즈라든지 목자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을 기본적으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서에서 주요로 쓰는 단축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단축키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대국민이 쓰는 단축키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V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는 제가 좀 많이 본다면은 컨트롤 F10이라고 하는 문자표. 우리 보통 문서의 항목을 구분할 때 네모 동그라미 짝대기 점 이런 위기가 있잖아요. 그 위기를 잡을 때 뭘 가지고 씁니까? 기본적으로 문자표를 많이 활용하죠. 컨트롤 F10. 네, 그리고 컨트롤 NT라고 하는 것은 장수가 한 2장, 3장, 4장 이렇게 넘어가는 장수에서 전체 페이지 쪽수가 기본 설정으로 잡혀 있어야 전체 몇 쪽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컨트롤 NP라고 해서 쪽수 매기기를 통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문단에 대한 편집을 할 때 주요적으로 정말 많이 쓰는 단축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글자 크게 작게 이건 뭐 기본 설정이니까 Alt Shift E R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시기만 하시지 마시고 한글 문서를 직접 키시고 이런 타이핑을 한번 해보시면서 와닿게 느끼셔야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Alt Shift A Z 줄간격에 대한 조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Alt Shift N W 같은 경우에는 자간줄임 기능이 있겠죠. 보통 자간줄임은 전체 문장 한 줄을 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진행, 뭐 시행이라고 해서 진행, 시행, 어절을 좀 맞춰주는 것이 보기가 좋은데 자동으로 이어지다 보면은 어절이 끊기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문단 전체를 여러분들이 조정해서 Alt Shift N이라고 해서 자간 줄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hift 탭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 문장이 2줄 이상 넘어갈 때 시작점의 위치가 튀어나가지 않고 1 쓰고 한타 띄고 내용이 전개가 되면 그 내용열의 위치에 자동으로 좀 맞춰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그냥 엔터로 내려서 스페이스로 조정해서 들여쓰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 Shift 탭이라고 하는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문단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내용열에 맞춰서 정렬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강조하는 표현들은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 강조하는 표현들 중에서 글자 기울이기나 밑줄 긋기보다는 진하게를 좀 주요로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컨트롤 B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다음으로 글자를 강조할 때 있어서 우리가 색깔로도 강조를 하는데 빨간색은 부정적인 이슈, 파란색은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이슈를 강조할 때 써주는 강조법입니다. 그 강조하는 색깔 포인트를 어떻게 쉽게 줄 수 있는지 단축키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단 정렬하는 기능까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려 봤는데요. 그래서 뭐 M, 그리고 C, R, 뭐 센터, 라이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렬하는 기능, 보통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서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표에 대한 것. 표는 우리가 시각화 수단으로 문서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시간 계획이나 일정표, 견적서 작성을 할 때 표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자동으로 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NT라고 하는 기능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문장 본문에서는 두 줄 이상 이어질 때 내용열이 맞출 때 아까 Shift 탭이라고 하는 단축키가 있었다면 표 안에서는 그게 먹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것을 자동으로 설정을 하는 기능이 따로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Shift 탭이라고 하는 이 앞부분에다가 컨트롤 키를 더 눌러주시면 그렇게 내용열의 위치를 자동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 표 안에서 속성이라든지 배경 테두리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는 뭐 셀 합치기, 나누기 그리고 넓이를 같게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기능들을 단축키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제가 주요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설명만 드리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사례를 함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조금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앞서 보여드렸던 우리가 자유기한의 형태의 보고서 형태와는 다르게 일반 기한이라고 해서 내부로도 쓰이지만 나가는 문서로도 쓰이는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반 기한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걸 하나의 사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기한문의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조판부를 보기에서 켜뒀습니다. 켜둔 이유는 여러분들이 들여쓰기가 몇 칸씩, 몇 칸씩 들여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지저분한 감은 있지만 켜둔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관련 근거가 들어가고 내용의 위치가 이렇게 맞춰졌죠. 만약에 내가 지금은 자동으로 이렇게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티가 안 나겠지만 단축키를 한번 반영을 해볼게요. 뭐 우리 원에서는 이 위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내용열에 맞춰서 단축키 뭐 쓰라 그랬죠? Shift 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기 좋게 그 위치를 맞추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맞춰서 정렬한다고 했었을 때 마찬가지로 Shift 탭 맞춰주시면 보기 좋게 깔끔하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이제 여러분들이 강사님, 붙임물이 하나일 때는 이렇게 넘버링도 따라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뭐 쌍점도 쓰지 않고, 점도 쓰지 않고, 아무것도 쓰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한 줄로 정리가 되는데, 붙임물이 두 가지 이상일 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라고 했었을 때,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붙임물이 하나일 때는 넘버링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할 것이 없기 때문에 넘버링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일 때는 어떻게 서로 달라지느냐, 넘버링 1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의 습관에서는 엔터를 치고 스페이스를 이렇게 조정해 가시면서 이렇게 2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내용열의 위치가 1에서 2가 맞춰서 전개가 되지만 가끔 여러분들 쓰시다 보면은 약간 1의 위치가 2에서 어긋나고 삐져나오거나 들여지거나 이 위치가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Shift 탭을 한번 잡아주시고 이 끝나는 위치에서 그냥 엔터로 스페이스로 조정하시지 마시고 Shift 엔터 잡아주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Shift 엔터 3, Shift 엔터 4 이렇게 보기 좋게 맞추실 수가 있다는 거 굳이 고생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기 좋게 한눈에 맞출 수 있는 단축키 이것은 정말 공무원 중에 공무원들이 다양하게 필요로 하는 단축키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시면 욕이 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글 보고서에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보고서에서 시각화 수단으로 우리가 주로 쓰는 게 표도 있고 그래프 차트도 있고 그리고 이제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라고 한다고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근데 이제 이미지를 쓰실 때 뭐 보이는 것은 좋지만 많이 쓰다 보면은 괜히 쓸데없이 용량만 많이 차지한다. 혹은 고해상도의 이미지일수록에 용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화면에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을 한번 눌러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쭉 매뉴얼들이 나오게 되면 그 중에서 한 중간 정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최적화 문서로 저장하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시게 되시면 나중에 이제 모바일 최적화 화면은 그만큼 이미지의 해상도가 최적화되게 줄어들기 때문에 용량도 함께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미지를 가지고 왔었을 때 그 이미지를 선택해서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이미지가 없었을 때하고 이미지가 있었을 때하고 플러스 추가되는 옵션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 옵션에서 이게 이제 아래 버튼으로 이렇게 자그마하게 아이콘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아래 버튼을 눌러보시면 요 맨 아래에서 용량 줄이기 설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량을 줄이실 수가 있는 것인데요. 보통은 그 활성화되는 추가적인 옵션 창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미지만 설정하실 게 아니라 전체 이미지를 기본 설정으로 잡아두겠다라고 체크를 하시고 보통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용량 PPI, 이미지 PPI 설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쓸데없이 고용량으로 뭐 300 pp이라든지 150 pp이라든지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 한 100에서 뭐 90, 뭐 80 이 정도로 좀 줄여주시게 되시면 실질적으로 줄여주게 되면 해상도가 조금 약간 흐릿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수준을 잡아주시면서 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시면 문서 전체 이미지가 한꺼번에 조정이 되면서 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질문들 많아요. 표에서 여러분들이 표셀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을 때 꼭 약간 여백이 생기면서 꽉 찬 이미지로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조금 아쉬워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랬을 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이렇게 빈 공간이 남아되니까 뭔가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는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냥 표에다가 이미지 불러와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백 없이 여백 없이 꽉 채워서 쓸 수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그림으로 이제 바탕화면에 그림으로 저장을 하나 해두시고 그런 상태에서 셀 테두리 배경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표 안에서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각 셀마다 적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셀 테두리 N 배경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배경이라고 하는 두 번째 값을 선택하시고 그림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을 텐데 그림을 체크해 주시고 거기에서 불러오시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꽉 차게 빈틈없이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빈틈없이 완벽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단축키만 잘 활용하시더라도 문서 속도를 많이 3배 이상 빠르게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